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내 디자인에 관련돼서 그리드, 격자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격자를 왜 그릴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그거 그리는 걸 간단히 알려 드릴 거예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동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메모해라 할 때는 꼭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실내 디자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많이 그려봤죠? 막 자기 방도 꾸며보고 이런 그림들 많이 그려보셨을 거예요. 거실도, 방도, 내 욕실도 어떤 식으로 그려볼까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실제 만약에 이런 그림을 내가 이런 우리 식탁을 주방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스케치, 어, 어떻게 배치를 할지, 어떻게 놓을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어야지만 어, 나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실제 건축,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쵸?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그리드를 배우실 거고요. 이런 그림들은 어느 정도 컨셉을 갖고, 이거는 숲속에 있는 그러한 거실이겠네요. 그쵸? 이런 것은 뭐 바닷가, 해안가에 있는 파도 치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욕실이겠네요. 이건 숲이네요. 그쵸? 숲에 꽃밭이 있고 막 이러한 그런 것들을 컨셉으로 해서 제작한 거죠. 나중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제가 그리드 그리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그림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가요. 어느 그림이 좋을까? 뭐 아무 그림이나 다 상관없어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뷰포인트,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눈높이. 눈높이가 있어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사물들을 거기에 투시가 되게끔 이렇게 모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요것을 바로, 요 부분을 바로 우리는 VP, 뷰포인트 하나의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물들이나 모든 물건들, 소품이겠죠?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VP라는 거, 시점이 되게 그림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죠. 자, 요 샘플을 한번 봅시다. 요 샘플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샘플에서 보면은 시점이 눈높이가 어떻게 하냐면 쭉 선을 연결해 보고, 선을 쭉 한번 연결해 보면은 대략 한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만나네요. 그러니까 뷰포인트가 여기에 형성이 돼 있고요. 그쵸? 시점 자체는 요 위치가 시점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러한 거리,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 이런 거리들을 어떻게 정할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리드라는 것을 오늘 간단히 배워볼 거예요. 금방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어느 걸로 할까요? 우선은 샘플로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리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뷰 포인트가 어딘지 한번 정해 볼게요. 쭉 요 선, 아휴. 요 정도 위치에 뷰 포인트가 있네요. 그쵸? 요 정도 위치에 뷰 포인트가 있고요. 한번 지워주고요. 살짝 지워줄게요. 쓸데없는 것들은 지워주시고요. 자, 요 위치에 뷰 포인트가 있고요. 자, 요 뷰 포인트를 기본으로 해서 대각선 쪽으로 선이 쭉 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부터. 자, 요 선이 지금 보이시죠? 자, 뒤쪽 벽을 먼저 만들 거고요. 보이시죠? 자, 지금껏 메모를 조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1번. 뷰 포인트를 정하고, 내가 정하면 돼요. 도화지 내에서, 연습장 내에서 내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각선으로 선을 4개를 긋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를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뒤에 벽을 어느 크기로 할지 벽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크게 해도 되고 뭐 작게 해도 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정해 놓고요. 뷰 포인트가 정 가운데는 아니죠.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어느 쪽으로 해도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가운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첫 번째 뷰 포인트를 정하고, 두 번째 대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그리죠?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뒷벽이에요. 뒷벽. 뒷벽을 하나 그리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하냐면은 하나의 선을 고르세요. 얘를 고르든가 얘를 고르든가 하나의 선을 고르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은, 자, 어느 걸 고를까요? 나는 지금 얘로 하겠습니다. 자, 얘로 골랐으면요, 요거를 4등분을 하든가, 이렇게 4등분 하나, 둘, 셋, 넷, 4등분을 해가지고 점을 끊어주게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이 뒤쪽 이런 쪽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여기도 여기는 나중에 진행할 거예요. 위 아래는. 자, 여기를 먼저 하고, 자, 네 번째, 이게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등분을 나눈다. 아니다. 이게 세 번째구나. 네 번째. 자, 등분을 나눠야 돼요. 네 번째는. 요 설명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등분을 나눈 다음에 그 뷰 포인트에서 직선을 쭉 그으세요. 그 선을 통과하게끔. 선을 쭉 통과하게끔 직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떠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요 끝나는 지점에서 쭉 대각선을 여기까지 끝까지 그려주신 다음에 만나는 지점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 쭉 내려주면 이런 형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형태가 생긴 부분을 다시 또 이쪽으로 쭉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나누는데 이거는 등분만 똑같이 나누면 돼요. 하나 했으면은 똑같은 크기로 하나, 똑같은 크기로 하나, 똑같은 크기로 하나, 똑같은 크기로 하나. 여기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그 점에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잘못 그렸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그린 게 간단히 그린 그리드라는 거예요. 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잘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요 순서에 맞게끔 진행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우선은 아무 데나 뷰 포인트를 정합니다. 1번 뷰 포인트를 여기다 정해 볼까요? 여기로 정했습니다. 요 한 점, 눈높이에요. 내가 서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위치를 여기다 정했어요. 두 번째, 대각선 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1번 VP를 그리고요. 어이구, 이게 연필이 하니까 쓰기가 어려워. 첫 번째, 왜 안 써져? VP를 그립니다. 그렸죠? 2번, 대각선으로 선을 긋습니다. 긋게요. 자, 대각선으로 선을 3번째, 사각형을 그립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저는 한 요만큼 해볼게요. 너무 크게 했나? 사각형을 그립니다. 아이고, 삐뚤어졌는데 조금 고쳐줄게요. 이거 이게 맞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리죠. 자, 사각형을 그렸죠. 다음, 자, 사각형을 그렸으면은 다음으로는 세로를 4등분 합니다. 뭐 5등분 해도 되고 6등분 하는데 4등분 하는 게 정확히 등분하기가 좋을 거예요. 세로를 몇 등분이요? 4등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반을 나누고요. 또 다시 반을 나눠서 이렇게 4등분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 VP에서부터 등분한 데까지 선을 긋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보죠. 이렇게 통과하게끔. 지금 제가 그리는 건 여러분들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보고 그리셔도 돼요. 제가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사각선 끝부분부터 화면의 끝부분까지 사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렸죠? 이거 사선이 좀 삐뚤빼뚤하긴 하네. 자, 여섯 번째 사선을 하나 그리죠. 자, 일곱 번째 먼저 설명할게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사선과 5번에 등분한 부분들을 겹치는 부분을 수직선을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 겹치죠, 겹치죠, 겹치죠. 이렇게 그릴 거예요. 쉽지 않네요. 네, 삐뚤빼뚤하다. 연필이 아니니까 선생님도 작업하기 힘드네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한번 지워볼게요.
요게 바로 기본적인 그리드예요. 자, 이거 좀 이쁘게 해 보자. 자, 다시 VP에서 바닥면을 적당히 등분하세요. 똑같은 크기로만 여러분들이 등분하시면 돼요. 뒤엔 모자라도 되고 남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뒤쪽은, 이쪽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역시 VP랑 연결을 시키세요. 쭉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세요. 다시 한번 필요 없는 거 지웁니다. 자, 연결을 했으면 그 다음 뭘 하는지 이제 안 봐도 알 것 같죠. 아이고, 자, 요 지점하고 수평선을 이제 쭉 긋게 됩니다. 요 지점에서 쭉 어렵네 이게. 쭉. 아이고, 수평선이 별로 안 예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그리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 벽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게 돼 있고, 천정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천정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그리드라는 겁니다. 사실 깨끗하게 자대고 그린 게 많이 있는데 요걸로 간단히 오늘은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자, 하나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대각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드라는 걸 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자,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드를 그린다는 건 뭐냐면은 어, 만약에 문짝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문짝은 작을 거 아니에요. 더 멀리 있는 문짝은 더 작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를 쓰는 거예요. 그리드라는 것은 아까 나왔던 그림에서 이런 간격들이 요 하나의 간격하고 이 하나의 간격하고 같은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의 길이랑 이 간격은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은 또 여기에 있는 간격하고 같은 거고, 또 여기에 있는 간격하고 같은 거고, 또 다시 여기의 간격은 여기의 간격하고 같은 거고, 여기의 간격은 여기의 간격하고 같은 거고, 물론 앞쪽은 크겠죠. 이 앞쪽은 클 거예요. 뒤쪽은 작겠죠. 당연히. 근데 이 간격을 아까 어떻게 만들었죠? 대각선을 걷고 뭐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은 수학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잠시만 봅시다. 자, 여러분들 대각선의 법칙 같은 거 배워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아는 내용인데, 자, 만약에 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대각선을 긋고 요거를 만약에 똑같은 등분으로 하나, 둘, 셋, 4등분 했을 때 선을 쭉 긋게 되면은 이건 중앙이겠네요. 선을 쭉
죽게 되면 이거 간격은 당연히 똑같겠죠.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앙 정도 되겠네요. 4등분 해 놓고 여기서 선을 쭉 긋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벽면이 이렇게 생겼죠. 하나의 벽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생긴 벽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있고 바닥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에다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이 등분을 똑같이 4등분하고 여기 뷰 포인트가 있을 때 쭉 나눈다고 해서 그 선을 긋는 거죠. 다 물론 무동선은 일로 다 가겠죠. 자, 보니까 아까 요 그림에서 이거랑 같은 개념이네요. 이거랑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대각선을 하나 쭉 긋고, 자, 대각선을 쭉 긋고 이 맞닿은 점들 하나, 둘, 셋. 이 맞닿은 점들을 수직으로 내리면 이 선이 되겠죠. 그쵸?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거는 다시. 이번엔 잘 그릴게요. 조금 신경 써서 천천히. 자, 이렇게 간격이 된다는 거죠. 요 길이랑 같은 길이라는 거죠. 이 높이랑 같은 높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뒤쪽에 나무 박스를 하나 이렇게 딱 그렸으면은 뷰 포인트로 가야 되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이건 몰라도 돼요. 앞쪽에 들어가는 박스는 좀 더 뒤에 있는 박스보다 크겠죠. 뒤에 있는 박스가 이렇게 생긴 거면은 이 앞에 있는 박스가 훨씬 더 크겠죠. 이해되나요? 저 박스는 여기까지 돼. 색칠을 잠깐만 기다려요. 요 선들도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색칠을 바꿔볼게요. 구분하기 편하게. 위에는 흰색으로 갈까요? 앞쪽에 박스랑 뒤에 박스랑 크기는 똑같은 크기인데, 크기는 이 부분하고 크기는 똑같은데 보이는 건 달라 보이죠. 이 그리드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나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드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실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그리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드 그리는 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언제?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시간엔 요거 연습만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그리드 그리는 것을 모르겠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드 그리는 순서가 있는 그림들을요. 알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